네, 우리 시장의 강세 현재 변화 없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116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8입니다. 좀 흥미로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쪽에서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좀처럼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14원 40전선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현재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대형주와 중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기기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세원셀론텍이 1.8% 오르고 있고요. 성진지오텍은 무려 6.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양물산 역시 4.6% 오르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0.4%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1.8% 오르고 있고요. STX 엔진이 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강보권에 머물고 있고요. 두산엔진이 강세네요. 0.8%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동양건설 4.8%, 성지건설 4.1%, 그리고 GS건설은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최승호 과장께서 강력 추천을 해주신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기업과 고려개발도 강세입니다.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 신세계건설, 대림산업, 범양건설 모두 강세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4.8%, 대한유화가 6.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애경유화 역시 강세고요. 후캠스도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한화가 3%대, 호남석유 2.6%, SK이노베이션 2.3%, 삼성정밀화학이 2.5% 급등 중에 있습니다. 덕성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카프로도 강세네요. 유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가 1%, 롯데쇼핑 역시 1.8% 급등하면서 최근에 낙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양호했죠. 0.2%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다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인데요. 코리안리가 2.3% 급락하고 있고요. 메리츠화재, 우리금융, 금호중금, 부산은행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연일 약세고요. 전기가스업종,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가스가 1.7%, 한국전력, 대한가스 0.3%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중 살펴볼까요? 전기전자업종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3% 오르면서 100만원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삼성의 SDI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0.3% 밀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0.7%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LG전자가 영업손실이 상당히 컸었죠. 1조 원 넘게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4% 가까이 밀렸다가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LS산전 변화 없고요.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때문에 어제 급등세를 냈습니다. 오늘 발표가 공식 이루어졌는데 오늘 장중에 급등하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급속하게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업종별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엑소의 황성호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들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보기 전에 저는 일단 해외 증시의 움직임을 좀 먼저 살펴보는 버릇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다우존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편입해 계신 분들은 계속 지금 주식을 보유하시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고가에서 매도 시그널이나 고가권에서 활발한 움직임의 거래량은 좀 계속 손바뀌고 이루어지고 있고 하락의 추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 큰 시그널은 잡히지 않았으므로 일단
주식은 계속 보유해서 너무 홀딩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그런 지금 또 의사 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조정장이나 이런 조정이라든지 큰 폭의 하락은 이제는 좀 머릿속에 좀 지우시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수피의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내를 살펴보는 외국인은 매수 1위가 현대차,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하이닉스, 4위가 LG 디스플레이, 5위가 제일모직. 기관은 1위가 LG전자, 2위가 삼성전기, 3위가 현대제철, 4위가 기아차, 5위가 현대차입니다. 일단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는 굵직굵직한 업종으로 나눠본다면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크게 한 이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차를 많이 매수를 했고요.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까지는 단일 종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업종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에 대한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타 GM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보유해서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만 원 좀 돌파를 해주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지수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구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위가 외국인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여타 전기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사업 구조상, 일단 디스플레이 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3D 콘텐츠가 안방으로 침투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어떤 정도 이제 실적이 라든지 사업 내용이 가시화가 돼야 LG 디스플레이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매수 종목에서는 좀 관심 포트에서는 좀 제외시키는 게 여타 다른 종목의 상승률보다는 많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외국인의 산 종목 중에 제일모직이 있습니다. 전기전자재료로 알려져 있고 지금 주가도 상당히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을 보고 전기전자재료 대표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같은 전자재료 업종 중에서 시총이 작은 것들은 지금 더 상승률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일모직은 단기 박스권 돌파 시까지는 좀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중장기적이라든지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의 모양이나 이거 봐서는 흐름은 견조하지만 일단 박스권을 재차 한번 뚫어줘야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모직도 일단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에 LG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나왔느냐라고 이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듀얼코어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파급력이 슬슬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12만 원 초반대에서 강하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2만 원 초반대에서 한 12만 원대를 견조하게 지지해 준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왜냐면 나쁜 건 이미 다 나왔으니까 향후에 개선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므로 만약에 12만 원 초반대를 강하게 지지해 준다면은 한 단계 박스 레벨업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단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삼성전기도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현대제철은 402억 정도 기관이 사줬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이제 각종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재분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정부의 원자재 가격 인상을 불허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약간 제철 관련 주식들은 썩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박스권 좀 상단하는 부분에 닿아 있으므로,
일단은 이 박스권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상태는 좀 시세를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산 종목 중 기아차와 현대차는 뭐 계속 어차피 자동차 관련 섹터는 올 한 해도 계속 그 좋은 흐름을 유지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어떤 장의 큰 흐름을 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 홀딩 사인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주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1위가 OCI 머티리얼즈, 2위가 SNU, 3위가 아트라스 BX, 4위가 CJ 인터넷, 5위가 ELK. 기관은 1위가 다음, 2위가 네오이즈 게임즈, 3위가 성우하이텍, 4위가 CJ 우쇼핑, 5위가 SFA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업종별로 나눠보면은 뭐 반도체 관련 재료 장비주인 뭐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기발광 다이오드 장비주, 이제 태양광 장비주인, 반도체 장비주에서 장비주인 SNU와 SFA를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35원어치 샀고,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성우하이텍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현대차 납품 비중이 큰 관계로 성우하이텍은 계속 현대차와 이제 움직임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종목 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아트라스 BX를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 주가 수준에 비해서는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좀 약간 낮다. 그래서 여타 자동차 부품주와는 약간 저평가인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들어간 주가가 소외됐던 요인이 아트라스 BX는 실적 대비 저평가라기보다는 향후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상품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자동차 부품주에서 비해서는 주가 탄력이 떨어졌으므로 키 맞추기 정도로 이제 주가 수준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 저평가됐다고 해서 PE가 10배에서 10배로 넘어가는 수준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약간 의문시되는 주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상품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생산품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90% 이상이 납축전지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로 만일에 시장 상황이 옮겨간다면은 아트라스 BX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은 좀 미미한 상태이므로 단기 매매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ELK는 지금 코스닥을 살펴보면 멜파스와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멜파스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중적인 상승으로는 계속 변주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ELK도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업종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파스의 움직임이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지 않는 한은 ELK도 보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 종목 중에 계속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CJ 우쇼핑입니다. 차트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박스권을 뚫는다든지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 상위 종목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생활건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 그동안 많이 좀 주가가 좀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소외가 됐던 측면이 인수합병에 의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이게 주가의 시너지가 될 것이냐 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가까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따르면은 인수합병이 기업의 시너지 효과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은 약간 답답해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쉽게 42만 원은 43만 원은 전고점 43만 원대까지 일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39만 원 초반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4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중기적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38만 9천 원 정도를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되 종목 같은 경우는 39만 5천 원에서
40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수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LG 생활건강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 관련주들이 강세라고요. 네,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고려 아연과 코스닥 시장의 애강 리메텍이 그 주인공인데요. 어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값은 2.70달러, 0.2% 오른 온스당 1335.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금값이 오르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드릴십 수주 소식에 강세입니다. 어제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의 아커드릴링사로부터 12억 달러 규모의 드릴십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우조선은 이와 관련한 건조 의향서를 최근 체결했고 다음 달 중순쯤 정식 계약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통운 지분 매각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전망에 오름세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을 매각하면 연간 695억 원의 이자 비용과 50억 원의 지분법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가를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명문제약은 에이즈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초강세입니다. 어제 명문제약은 지식경제부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에이즈 치료제 개발 한미 공동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악재를 찾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호재 쪽에 더 민감한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들어 코스피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여전히 장을 좋게 보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큰 그림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현재의 추세적 상승세를 악재로 돌려놓을 만한 재료가 현재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상황이 호전적이라는 겁니다.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첫 채권 발행 성공으로 남유럽 재정 우려도 좀 완화됐고요. 기관의 강화된 매수에 좀 우호적인 수급 여건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4,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IT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현대증권은 2월의 자산 배분 전략으로 주식과 금을 제시했는데요. 방금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일단 금이 유망하다는 거고요. 미국에선 고용 개선에 힘입어 2011 올해 실질 소득이 3.4%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중국의 물가 상승세도 1, 4분기 중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 여건도 좀 좋다는 분석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추세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과 항공 업종을 꼽았는데요. 수급과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거시적인 모멘텀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성급한 대응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와 달러 강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위안화는 이미 강세 국면이지만 미국으로부터 계속 절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달러는 이제 만약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 경제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달러 동향에 주목하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또는 전화로 참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함께 써주시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플러스.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1544에 1571, 1577에 7451입니다. 번호 잠시 헷갈렸네요. 1577에 7451로 연락 주시면은 관련 정보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만도의 주가 흐름 살펴볼 텐데요. 만도 차트가 참 잘 나왔습니다.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 다지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매수가를 15만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6% 급락하고 있고요. 손절가를 14만 3천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꼭 하시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원 선입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의 이 최석호 과장께서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론 그리고 GS건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파트론 아직까지 가격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론 매수가를 좀 구간을 주셨습니다. 19,300원에서 21,400원 선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3만원 선까지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선으로 18,500원 측정을 해주셨는데 손절가를 만약에 깰 경우 그 선에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손절가에서 조금 더 올라온 19,300원 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선부터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GS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4천원 선에 매수를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초반부터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발 담긋기도 못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죠.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12만 9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만원입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하면 지금 나가고 있죠. 오늘은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네, 하이닉스 지금 비중 한 50% 되걸랑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매수가는 28,250원. 28,250원. 250원. 250원에 비중 5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네. 비중 50%. 네. 비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해드릴까요? 계속 이렇게 홀딩을 해도 되는지, 네. 며칠 전에 또 한 번 그냥 음봉이 세게 나가지고요. 네네.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다시 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홀딩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로 가야 되나, 아니면, 네. 그만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고 팔고 나와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50% 물량 가지고 계시고요. 28,250원. 지금 가격이에요? 네, 지금 딱 네네. 매수 가격인데, 지난주쯤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하이닉스는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에는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적에 오히려 이제 반영이 됐고요. 이제 주가에. 그리고 또 실적이 예상보다 이번에 좋게 나왔죠. 원래는 주변에서는 적자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3천억 이상 예상보다 컨센서스가 좋게 흑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역시 이제 외국인 계속 매수를 모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게 외국인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 비중이 한 28%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을 지켜보면서 좀 홀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저께 이제 음봉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자산 배분을 리밸런싱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셋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좀 빼는 과정에서 나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박스권 이제 직전 고점대 있죠. 한 28,500원이면 지난 여름에 고점대 위치에 놓여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로 돌파시키긴 좀 힘들 거예요. 조금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돌파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굳이 팔고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굳이 팔고 다른 종목 갈아타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한 27,500원만 지지가 되면은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면서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 시에는 목표가는 일단 지금 월봉으로 좀 보시면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자체가 직전 이제 지난 여름에 고점대가 29,000원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자면 그 자리가 이제 2007년도, 2005년도 이제 박스가 하단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한 32,000원 정도까지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32,000~3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피면서 29,000원을 얼마나 잘 강하게 뚫는지를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은 50%인데요. 네, 비중이 좀 50% 많긴 하신데요.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비중 50% 많은데 한 28,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뭐 굳이 비중은 지금 갖고 계시는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네네. 27,500원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살펴볼게요. 859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나우콤을 매수하셨어요, 이분. 7,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걱정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네, 뭐 개장이 됐는데 갑자기 수익으로 수치상으로는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네네. 이제 변경상장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게 아직 대부분 이제 기업 분할해서 변경상장 되면 그게 바로 같이 상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나우콤은 윈즈 네트워크인가 윈즈 그 회사가 아직 이제 재상장을 준비 중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지금 오늘 이제 하한가 맞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기준가로 치면은 이제 한 6,600원 정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모습은 하한가지만 좀 기준가 대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내일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만 이제 그 변경 상장된 그 회사가 분할된 회사가 언제 상장이 가시화가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네네. 주식수가 아마 분할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하한가인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하한가가 어떻게 풀리면서 움직이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6,600원, 기준가가 6,600원이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그 자리까지 한번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면서 네. 하한가 풀리는 걸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시에는 이 반등도 일단은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콤. 오늘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전혀 거네요. 없고 네네. 또 이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대응 방법이 좀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포휴먼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쌍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이 재차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포휴먼 예. 어떻습니까? 포유염은 이제 약간 이제 환경 그린 쪽에 관련된 거거든요. 뭐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를 좀 생산하고요. 뭐 이쪽에서는 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쌍바닥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왜 애매한 위치냐면은 쌍바닥이 완전히 형성이 되려면은 지난 12월 달 같이 이러한 양봉이 한번 움직여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처럼. 근데 아직은 그런 양봉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여기서 주가가 한번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쌍바닥이라고 그냥 섣불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늘이나 지금 거래량도 좀 적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한 2~3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적고 아직 쌍바닥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걸 참고하고 오히려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살펴보고 대응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전주인데요. 네네. TV 볼륨을 좀 줄여주십시오. 네네. 네. 종목 KIC.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KIC요. KIC요. 네. 20%를 6,100원에 제가 매수한 지가 좀 상당히 시간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회사로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봤는데 네. 자꾸 그 주가가 하락을 하고 네. 멈추지도 않고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차트를- 잘 좀 상담 좀 이것을 매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보유를 할 것인가. 네.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좋은 상담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KIC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보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네. 있고요. 뭐 악재가 있나요? 뭐 악재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제가 그저께인가도 한번 말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네네. KIC가 이제 약간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그 외에 좀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뭐 네. 원자력 관련된 것도 좀 속해 있고, 뭐 자원 광산 개발 쪽에 좀 속해 있으면서 사업이 많은데, 작년 초저에 이제 발전,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가스 설비 관련해서 어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특히 뭐 실적이 어떻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에 그때 그 뉴스만큼 실적이 받쳐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일단 작년이죠. 작년 초반에 보시면 주가가 한 대개 한번 7,000원대에서 한 13,000원대, 12,500원까지 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실망 매물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6,100원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름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차트로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거래량도 너무 적고,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 날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쯤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주가 하락만 멈춘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일단 지난 박스권 하단 부분이죠. 5,000원대까지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지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말거나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오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 지지 라인이 전혀 없어요. 네네. 그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월봉을 잠깐 보신다면은 지금 4,500원 정도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밑에 지지 라인이 전혀 없다라는 걸 차트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실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100원 매수가이시다가 손실이 지금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이 되시고 하시지만 일단 자를 때는 자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물론 이제 기대되는 건 좀 있어요. 자회사가 올해 계속 올 연말, 작년에 좀 미뤄지고 올 연말 상장하겠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날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될 수 있으면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있다면 네. 다른 부분에서 만회를 하는 게 낫지 네. 기다리는 것보단 더 낫겠다. 차라리 지지가를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4,500원이나 4,550원 놓고 그 자리에 무너졌을 땐 차라리 다른 종 갈아타시고, 네. 반등을 주더라도 5,000원 돌파를 못 한다면은 다른 걸로 그때도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창기업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창기업 매수가가 25,500원입니다. 50% 보유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창기업. 그때 당시에는 12,000원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아마 손절가 밑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성창기업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예, 성창기업은 약간 가구나 이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매수가가 25,500원이시라고요.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거든요. 25,500원이시면은 한 1년, 작년 초반이나 재작년 후반 정도에 네네.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건설업 관련도 있고요. 또 이제, 네네. 최근에 이제 무역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 차트로 좀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 역시 조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주가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없을 경우는 우리가 매매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너무 많이 50% 비중이시면 좀 많으신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좀 보신다면 계속 흘러내리죠. 중간에 거래량 거의 없이 많이 나와야 7만 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체크를 해드리면은 보시면 가끔 거래가 터지는 위치를 봐도
7만 뭐 한 30만 조 뭐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많이 터지는 날이 이날이고 거의 대부분이 한 10만 주 미만으로 거래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될 수 있으면 좀 반등시 매도 사인을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지지라인 지금 자리 이 종목 역시 좀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면서 최근에 하락을 조금 저지하는 모습을 띠는데 일단은 오늘 내일 중에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고 이 종목 아까 KIC처럼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한 12,000원 지금 12,000원이니까 11,800원 정도 혹은 11,700원 정도 무너진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창기업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문의를 여러분께서 해주시네요. 두 분을 골라봤어요. 서울반도체 42,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죠. 서울반도체를 42,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 가지고 계시는데 목표가를 저희가 딱 선을 그어드리는 게 좋겠죠. 예, 뭐 약간 한 5% 정도 손실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LCD, LED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여름부터 좀 이쪽 부분이 좀 이제 너무 과잉 공급에 따라서 실적이 좀 우려가 됐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역시 좀 꼭 서울반도체뿐이 아니라 이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주가를 하락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LG 디스플레이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삼성전기 등이 보면은 이제 지금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재고를 완전히 이제 해소를 하고요. 네네. 올 상반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전만큼 공장 수율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럼 서울 반도체 역시 이러한 부분을 작용을 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LCD, LED 업황이 올 상반기 이후에도 다시 호황 국면으로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1월 달부터죠. 그때부터 보면 계속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2주 정도 매도가 나온 거 가지고는 뭐 외국인이 완전 돌아섰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 또 10만 주씩 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간의 매수세만 조금 유입이 된다면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차트적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은 1년 반 정도 한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금 박스권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탈만 안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그 박스권 상단이나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지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박스권 좀 러프하게 잡아서 37,5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 박스가 상단 부근이 43,000원,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되면은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게 V자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서 한 다음 달부터 관심 있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제가 15만 7천 원에 매수했어요. 10%요. 15만 7천 원에 10%. 네네. 제가 미리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 오늘 상당히 양호하고 수익이시네요.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요. 네. 지난번 고점 때도 좀 더 갈 줄 알고 욕심을 부렸더니 또 밀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도 가격을 얼마 정도 하면 될까 하고요. 네. 좀 제가 2, 4분기나 3, 4분기 이렇게 쭉 갖고 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뭐 중기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단기하고 중기하고 해주세요. 단기, 중기 네. 저희가 계획을 쭉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 가격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뭐 SK 이노베이션 석유 업황 정유주 관련해서는 뭐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거기는 정제마진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계속 실적 영업 매출하고 영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조금 약한 다른 뭐 정유주 뭐 GS라든지 뭐 SOL에 비해서 왜 약하냐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먼저 올라왔어요. 12월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12월 중순에 먼저 올라왔죠. 먼저 올라오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쉬고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뒤에 후발 주자들이 이제 뒤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조정 먼저 보이기 때문에 또 먼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갖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좀 적으세요. 10%면은 조금 적으신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로 대응하신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20에서 21만 사이를 강하게 한 방에 돌파시키긴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연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 최고가 근처 위치가 21만원 근처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나서 제일 고가가 21만 6천원이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시키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조금 더 박스 걸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에 고점 놓고 단기적으로는 61선 근처인 한 18만원에서 18만 5천원 사이를 조금 박스 걸음을 좀 뛰면서 주가가 이제 완전히 뚫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움직임을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네. 단기로 대응하신다면은 그게 매매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20만원에서 21만 사이에 왔을 때 한 단기 매도를 하시고 또 한 18만원이나 19만원 사이에 왔을 때 또 매수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그게 뭐 비중이 적고 또 수익권 권역이니까 뭐 좀 길게 보겠다 하실 경우에는 지지라인만 놓고 지지라인 가격이 어디냐면은 한 61선 부근인 한 18만원에서 17만 5천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끌고 가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 완전 신고가, 뭐 연중 최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역대 신고가를 돌파를 시킬 때 강한 종목이면은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흔들리는 종목은 그 신고가 그 가격대에서 한 두세 달, 짧으면 두세 달, 길면 한 5, 6개월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요 종목 역시 만약 기간 조정을 좀 놓인다면은 여기서 지금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네.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는 박스 흐름을 좀 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살펴봤고, 한번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좋은 거래 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저희가 문자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4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KT 오랜만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044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실이시고요. 네, 뭐 KT는 이제 45,300원대시면은 제가 800원대 오시면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분 역시 배당을 좀 노리시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아니면 이제 올 초에 이제 쌍바닥 이제 저점 지지가 되던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통신주 자체가 조금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죠. 왜냐면 이제 데이터 무제한으로 인해서 거기에 원래 무제한제 요금이 작년 하반기쯤 나왔는데요. 네네. 그로 인해서 원래 예상된 실적이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죠. SK텔레콤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실망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너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네. 보시면 외국인은 통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꽉 찼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계속 보신다면 지금 기간 쪽에서 계속 3, 40만 주씩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승 추세대는 완전히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완전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됐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세대를 그려드릴 수 있는 위치가 43,000원 부근이 지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3,000원이 지지가 안 되면은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될 수 있으면은 뭐 신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비중 축소로 권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최종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은 작년이죠. 작년 7월달, 8월달에 지지가 됐던 위치죠. 이 자리가 한 42,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42,000원에서 41,500원 사이가 무너진다면은 그냥 뭐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N자형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네네.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나서 N자형으로 다시 빠지면서 저점을 다시 4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42,000원 지지가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T는 42,000원 지지가 확인하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2,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가지고 계시는데 내림세가 멈추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걱정 오늘은 좀 더시겠네요. 일단 멈춰 섰습니다. 0.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손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 웅진 싱크빅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완전 지지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지 네네. 가격을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엔 어쩔 수 없어요.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하는데 지난 1월 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려줬어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어떤 도덕이라든지 관련 과목을 좀 폐지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 역시 2, 3일 정도가 중요하다 해서 2, 3일 동안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안 나온다면 이제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멈춘 것 같아요. 멈춘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요.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초반까지 지켜보시고요. 반등이 미약하거나 혹은 지금 위치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을 확정을 짓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전화를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HCN 가지고 계신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850원에 20%인데요. 네네. 아우, 그냥 매수한 다음날서부터 이렇게 계속 빠지네요. 3,850원에 정확히 20%. 네.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거든요. 네.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네. 매도가. 알겠습니다. 기업 내용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현대 HNC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네. 그러니까 현대 백화점 계열 이제 회사인데요. 네네. 그 유선 방송 이제 그 사업권을 갖고서는 채널을 분배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잠시만요. 126560.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제 그 채널을 이 회사가 한 5-6개 채널을 갖고 있어요. 황금 채널을. 그래서 네. 이제 다른 홈쇼핑사에다 재판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악재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악재가 뭐냐면 이제 요런 케이블 TV 지금 시장이 이제 1,500만 명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 거의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장세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디지털 TV로 전환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충 효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후반이죠. 종편이 선정이 되면서 그 종편 기업 새로 선정된 채널이 황금 채널대로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채널이 채널권을 좀 박탈당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회사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띄었어요. 근데 아직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 처음에 기준가 상장했을 때가 3,800원인가 3,600원 정도 합니다. 네네. 3,800원인데요. 그 3,8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처음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매수가가 그때 기준 공모가가 3,800원이면은 그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손절을 하겠죠. 네. 그래서 3,800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 라인을 잡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상장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해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회사기 때문에 뭐 지지 라인을 잡기 애매하고 그때 당시에 상장하자마자 지지가 됐던 3,400원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네, 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매수가가 3,850원이신데요. 될 수 있으면은, 오늘 내일 중에 추가 반등이 안 나왔을 시에는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신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당히 지금으로는 예전에 지지가 됐던 34,500원에서 34,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네. 이 돌파가 되는지,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되면은 그때도 매도고요. 돌파가 됐을
됐을 때 3,800원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는지. 왜냐면 3,800원 공모가기 때문에 이 가격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T 중공업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손실 크시고요, 역시. 그쵸. 뭐 25,000원이시면 이제 손실이 한 20% 정도 넘게 나죠. 예, 나올 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중공업주가 이제 그저께죠. 대한해운이 네. 이제 그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뭐 약간 중소형 중공업 회사들이 많이 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조금 이제 회사 뭐 실적은 앞으로 중공업주 관련돼서는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반등 권역입니다. 19,000원, 2만원대, 19,500원에서 2만원대에서 한번 반등 권역이니까 조금 더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추가 하락이 안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은 옆으로 기간 조정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차라리 다른 쪽으로 타시면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원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 현재 상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0.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114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폭 초반보다 둔화가 됐죠.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527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국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쌤플러스 현재 방영 중에 있습니다. 3시 반까지 최병곤 전문가의 시황 및 그리고 또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1577-7451로 연락을 주시면 쌤플러스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